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일인 줄은 몰랐는데 정말 그 윤석열 씨 때문에 3년 동안 힘들었던 거에 한 2배는 더 힘든 지금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가열차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법원 대선 개입 드러낸 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정말 정광석화처럼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오늘 서울고등법원으로 기록이 오전에 올라갔고 이미 배당이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송달이 벌써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변론 기일이 또 결정이 됐습니다. 정말 무슨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오채인 구자님? 저는 어제 그 대법원 선고할 때 마침 3시 반에 회의가 있었어요. 2명의 로스쿨 교수하고 2명의 변호사하고 같이 회의를 해야 됐는데 정말 넋이 나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조희대의 판결문을 쭉 읽는데 이건 완전히 1심 판결문을 읽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럼 1심 판결문에서 판단한 사실관계를 가져오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근데 항소심 판결을 배척하는 이유도 없고요. 그냥 나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야 같아요. 아니 게다가 사실은 뭐 증언감정법 위반과 관련된 네. 그 법률제 쟁점이 그건 얘기도 있거든요. 안 했잖아요. 그걸 꼭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 얘기도 안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는 이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검사들이 흔히 보여주는 태도 있잖아요. 우리를 누가 건드려? 윤석열이 보여줬던 태도를 조희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제 함께했던 그 법학자 2분 가운데 한 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귀에 익숙한 이름이 된 서보학 교수님이에요. 경희대 로스쿨에.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자 지금 우리는 그래도 대법원의 역할이란 게 있다. 그래도 금도는 안 넘을 거다. 그래도 상식적인 판단을 할 거다. 설마 이렇게 빤한 사건을 가지고 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뒤통수 맞았는데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굉장히 정교한 시나리오를 누군가 복수의 사람들이 짜고 있고 그게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이를테면 대선 끝나기 전까지 절대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안 난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보학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이 바로 그거였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비상한 상황이고 정말 자기 안위를 위해서는 법이고 뭐고 뭐든지 내던질 수 있고 불법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비상한 상황이다. 저는요 깜짝 놀란 게요. 사실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 못했는데요. 여기 댓글에 송혜정님이 법정 구속 한다에 한 표 겁니다. 또 크레이지 마셜로우님께서 5월 15일 이건 선거는 아닙니다. 5월 15일 변론기일 후에 법정 구속할 것 같습니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법정 구속할 수도 있으려나?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인데 가능할 수도 있겠네. 그럼요. 이 생각이 갑자기 팍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제가 모 방송에서 제가 이 실황 중계를 했는데 어제 방송 이후로 진짜 몸이 다 그냥 쑤실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너무 현타가 왔고요. 한편으로는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법비들의 그런 계획이 착착 진행됐겠다. 정말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았으면 이재명 후보는 다음 대선 정말 못 갔겠구나. 2년 그 사이에 법적으로 완벽하게 제거할 그럴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다. 그리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난 1월 내란이 일어나고 한덕수, 최상목 부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내란 잔당들 너무 기고만장한 거예요. 이상한 일들을 너무 많이 벌였잖아요. 네. 윤석열을 풀어주고 검찰의 일탈이 막 일어나고 행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공작들을 벌여내고 또 한덕수 출마하고 언감생심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야, 이자들에게 다 계획이 있었다. 저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재판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좀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판사님들이 그렇게 흐트러 판결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좀
뭐 불이익을 당해도 합리적으로 다 내가 그때 좀 개인적인 이런 부분을 더 강하게 주장했었지 이 부분을 판사님들이 정확히 보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있었군요. 아니 판사 사법부를 신뢰하는 계기가 됐어요. 판결을 받으면. 그게 오히려? 일반화의 오류가 된 거예요. 예, 아니 그런데 어제 조희대 대법관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내 친구 윤석열을 위해서 내가 내 친구를 괴롭힌 이재명만큼은 반드시 제거하겠어. 역사에 나에 대해서 어떠한 오명이 남고 사법부가 어떤 비판을 받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가져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어. 그런 의지를 받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표창도 받았어요. 아니 뭐 표창이야 뭐 받을 수 있어 대법관이었으니까요. 그냥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관을 네. 윤석열이 다시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한 번 하기도 힘들잖아요, 실제로 실무에서. 근데 이 사람 대법원장까지 두 했어요. 번째가 대법원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뒷방 늙은이로 가고 뭐 전관 예우나 받고 돈이나 좀 벌 사람이 네. 소위 삼부 요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요. 법조계 일반에서 솔직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보는 시각을 저는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주류인 거예요. 서울대도 안 나왔죠. 대법관들 다 서울대 나왔잖아요. 물론 한양대, 고대 한 명 있지만 주로 서울대 나왔죠. 그런데 이분은 또 사실 초졸이잖아요. 국졸이잖아요. 중고등학교도 안 다녔어요. 게다가 활동도 지역에서 무슨 판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지역에서 시민운동 했거든요. 그러니까 듣보잡인 거예요. 이런 듣보잡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대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다음 내란 세력 그 일당들의 어떤 농간들이 있었겠죠.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뭐 권한대행이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건재한 건 대통령 비서실이잖아요. 정진석이 지금 이 순간에 뭘 할까를 생각하면 저는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최악의 경우 그 이상의 최악의 경우. 아이고 어떻게 형사소송법에 규정에 그런 게 있는데 숫자를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냥 막 가버릴 수 있다. 네. 막 가버린 거 어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적 조치가 없으면 네. 정말 큰일 나. 왜 큰일 나냐면 후보 등록을 한 다음이잖아요. 그럼 후보를 바꾸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후보는 없어지는 거예요. 후보는 후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자유당 때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급소 사태, 네네네. 갑자기 돌아가시는 사태였지만 그런 사태를 꿈꾸는 것 같아요. 내란 세력들이 막아야 됩니다. 네. 가만히 당할 수는 없습니다. 까꿍까미님 노영희 씨 아직도 낙관론 태평론이네 이러시는데 제가 낙관론 태평론 펼친 적이 없습니다. 다 미쳤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선입견 옳지 않아요. 자 우리 변호사님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 내려왔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오늘 지금 뉴스 나오는 걸 보면 내려가자마자 바로 재판부 배당이 됐는데 7부, 형사 7부는 원래 6부의 대리부입니다. 그래서 뭐 큰 논란 없이 대리부로 할 거로 예상이 됐긴 했는데 하여튼 예정대로 됐고 근데 재판부 배당하자마자 바로 기일을 5월 15일로 잡고 게다가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을 하는데 주목되는 건 좀 전에 속봤던 걸 보면 특별 송달을 바로 해버렸어요. 아 댁으로 집으로. 네, 그러니까 보통 우편 등기로 하고 그게 수령이 안 되면 특별 송달을 하는 특별 송달이라는 것은 뭐 정식 명칭은 아닌데 정확히는 이제 법원의 집행관이 손으로 들고 직접 가는 거예요. 아, 제가 좀 전에 법원에 확인해 보니까 이 서울고등이 인천지방법원에 축탁명령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의 집행관이 들고 간다. 이 말의 의미는 인천에 있는 이재명 자택으로 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갈 수도 있고 내일 밤에 갈 수도 있고 하여간 지금 송달을 빠르게 한다는 건 원래 보통 우편으로 해놓고 안 되면 그걸 하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했다는 건 서울고등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대선 전에 우리는 어떻게든 송고내서 확정이 되든 안 되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건 지금부터 전쟁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어제 판결을 계기로 해서 선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의 선의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하면은 항상 뒤통수를 맞고 항상 내가 대처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걸 제가 사실은 깨달았고요. 우리 많은 변호사들, 우리 강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많은 변호사들, 법조인들 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 전부 다 설마 사법부가 설마 검찰은 몰라도 사법부는 그러지 않겠지 이랬는데 이제는 오늘 제가 15일 날 결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특별송달까지 제가 듣고
야 이거는 정말 전쟁이구나. 전쟁입니다. 이제는 이들을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정확히 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을 때 판단은 원심 판사들 중에 좀 튀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 항소심 가서 무죄 받을 건데 뭐 걱정이세요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했던 거죠. 그렇죠. 어제 확실히 현실을 깨달은 겁니다. 현타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아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내란 세력이 정권 재창출을 하는,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어떻게 합니까? 개헌까지 가고 자기들 세상을 영구화하는 정말 진짜 배기 쿠데타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니까 여태까지 했던 생각들 있잖아요. 네. 설마 대법원이 그러겠어라는 생각이거나 또는 법에 있는데 그러겠어 이런 생각 잊어버려야 되고,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정말 촛불로 문재인 정부 만들었죠. 그다음에 빛의 혁명으로 지금 상황을 만들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받을 상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고 나와봤자 무효가 돼버릴 때 상황, 국민들이 느낄 고통, 정말 한국에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벌써 들잖아요. 그 마음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몇 명 탄핵해가지고 또 뭡니까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판사들에 대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네. 그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